코로나가 끝나면 병원 서비스의 혁신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지요? 그리고 시니어가 기대하는 3가지 스마트 병원 서비스에 대해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병원 서비스 혁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 눈에 띄는 부분은 의료진, 환자 및 가족이 주로 겪는 이슈 및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많이 느끼다시피 환자에게는 조금 복잡한 병원이고요. 또 도움을 받기 위한 접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그 검사에 대한 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요. 또 환자 검사와 외래 일정 관리 최적화를 위한 것이 부재한 것이 주요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의료진 또한 여러가지 프로토콜 표준화 부재, 그리고 환자 데이터 최신화 결여, 무엇보다 반복적인 매뉴얼 절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자의 동선에 따른 단계별 스마트화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도 한 5년 전쯤에 삼성 그리고 아산 이런 주요 병원에서 고객 경험 관리를 참여하고 총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 고객이 지하 주차장부터 해서 서비스를 받고 나오는 그 모든 고객 경험 접점에 대한 어떤 효율화, 이런 것을 고객 관점에서 조율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현재 병원에 가보면 많은 부분이 환자들이 느끼기에 편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대면적인 편리함은 늘었지만 비대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앱 기반 예약 관리라든지 병원 간 의무기록 영상검사 자료를 교류한다든지 길찾기 안내를 로봇이 한다든지 약국으로 처방전을 자동 배달한다든지 일정 부분 많이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5G 스마트 구급 앱을 활용하고 디지털 보드를 활용한다. 그리고 수술이 요새 로봇 수술이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중앙감시센터 원격으로 중환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 센서 기반으로 환자를 확인하는 것들, 이러한 기술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역 내 협업을 위한 연동, 그리고 어떠한 가족 내 측정을 통한 자가 측정, 이런 것까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보다 병원을 스마트하게 하고 환자나 의사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은 각 권역별로 데이터가 통합된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보안사항 때문에 데이터 교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라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원격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한 것들이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서 권역 내에서 정보가 흐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 1차 의료기관, 즉 시니어들이 있는 지역 거점 병원에서 중대한 경우에 2차 진료기관으로 가는, 특히 1차와 2차가 연동되는 게 약했는데요. 이것을 안전한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통해서 연동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로 큰 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은 이렇게 디지털 시대 스마트 병원으로 변하는데요. 이를 정리해보면 병원의 역사를 보면 일단은 고객 동선 경험 관리를 집중했고요. 그로 인해서 대면 이동의 편리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로봇 수술로 정교함이 높아졌고, 특히 진단 데이터를 1차, 2차 기간 간의 병행이라든지 병원 내의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될 스마트 병원에서는요, 데이터가 통합이 되고 지역 거점 1차, 2차 기관 간의 연동으로 인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 적정 수준에 맞춰서 진료를 받고, 또 응급시에는 2차 진료 기관으로 감으로써 어떠한 병원 자원,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비용을 줄이고 환자 입장에서의 그 사전 진단과 사후 편리성을 높이는 그런 로드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느낀 시니어들이 병원, 특히 병원 서비스에 기대하는 것은 크게 3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의료기술 이런 것보다도 시니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주로 이제 급한 경우를 빼고는요, 만성질환인데
충분한 상담입니다. 즉 그래서 들어주는 건데요. 실제로 정책에 의해 의사가 5분 이상 들어주는 것을 법제화 아니 룰화해서 실행을 하지만 많이 현실에서는 아직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 한 명에게 전문가인 의사가 상담에 들어주는 시간, 그리고 상담하는 시간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1차 거점 병원 위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맞는 방향을 보여주고 시니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와 상담한다라는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진단에 있어서 집에서도 자가 진단이 될 수 있는 정확성을 높여주는 편리한 진단 모니터링이 연동이 돼서 위기 시에 알람이 오고 특히 이제 지금 전화로 아웃바운드로 전화나 문자로 상담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 안에서 측정되면서 자가 진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 병원을 방문할 때 굳이 2차 진료기관을 안 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약을 탄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을 1차 기관에서 될 수 있게 하고요. 특히 중요한 과정에 걸렸더라도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스마트 데이터를 통해 그런 진료 동선이라든지 새로운 차트 공유라든지 그 개인의 히스토리가 담겨서 진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맞춤형 시스템이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시니어들의 니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에서 보다시피 특히 이제 건보 체계로 인해서 상당히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보다 비대면 강화로 인해서 더욱 편리한 병원 시스템이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가 진단이라든지 자신의 그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러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더 건강한 삶이 오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 장소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특히 시간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